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장 건강과 관련한 강의로 강의 제목은 장에서 시작되는 건강입니다. 건강이 장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이제는 많이 익숙합니다. 최근에는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을 거론하지 않고는 건강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장내 미생물은 건강과 질병에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장 속에 살고 있는 장내 미생물을 말합니다. 미국의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와 유럽의 인체 장관 메타게놈과 같이 대규모 메타게놈 기반의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서 대장에만 사람의 전체 유전자의 150배에 달하는 330만 개의 독특한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가 하지 못하는 면역 발달, 병원균에 대한 방어,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짧은 사슬 지방산의 합성, 비타민 합성과 같은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10년간 6만 편이 넘는 논문을 통해 다양한 질병이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이 있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피부질환, 대장암, 그리고 비만 등 마이크로바이옴이 뇌와 행동 조절에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치매, 자폐, 우울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질병과 장내 미생물의 관련성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생쥐, 특히 무균 생쥐를 이용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질병의 원인 중 하나임이 증명되었다면 최근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우리 몸에서 매우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유해한 미생물이 침입하는 것을 막고 면역을 조절하고 다양한 비타민을 합성하고 미네랄 흡수를 도와줍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은 소화되지 않는 다당류를 발효시켜 초산, 프로피온산, 부티르산과 같은 대사산물인 단세지방산을 생성하여 면역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호르몬처럼 작용하기도 합니다. 장내 미생물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것은 바로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장내 미생물은 세로토닌, 가바 등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도 만들어내어 사람의 기분인 걱정, 우울, 스트레스 반응 등을 조절하는 생리 기능에도 관여하고 기억력과 학습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2의 뇌라고도 불립니다. 또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50% 이상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소화관입니다. 우리말에 장이 편해야 마음이 편하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장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관 상피세포는 장내 세균과 대치하는 최전방에서 공생하는 미생물을 적절한 밀도로 관리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내 미생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은 소화관에서 섭취한 음식이나 장내 화합물 조성 환경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장내 미생물 군집 구성이나 발효, 대사에 의해 생성되는 산물이 장관 상피세포나 면역세포, 내분비세포에 작용하여 생체기능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장내 미생물 군집도 종간 상호작용을 하는 생명체로 구성된 복잡한 생태계입니다. 다양성은 얼마나 많은 종류의 미생물이 서식하는지를 나타내는데 장내 미생물 군집의 구성원이 다양할수록 다양한 대사산물을 생산할 수 있으며 우리 몸을 위한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건강한 생활습관 및 질병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남아메리카 원주민과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서구화된 식단을 먹는 현대인들보다 높은 장내 미생물 풍부도와 다양성을 가진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미생물 다양성의 감소는 비만,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감염성 설사, 염증성 장 질환 등 여러 질병들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짧은 사슬 지방산은 장내 미생물이 생성하는 주요 대사산물로 탄소수가 6개 이하로 적은 지방산을 의미합니다. 짧은 사슬 지방산은 소장까지 소화, 흡수되지 않은 탄수화물을 대사하는 과정 중에 생성되는데 사람의 소화 효소로는 완전히 소화되지 못하는 식이섬유소의 섭취량이 많을수록 장내 짧은 사슬 지방산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장에서 검출되는 짧은 사슬 지방산은 초산, 프로피온산, 부티르산이 있으며 장내 미생물에 의해 대장에서 만들어져 대장으로 흡수됩니다.
짧은 사슬 지방산은 종류에 따라서 마이크로바이옴에 기여하는 역할이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장관 내 pH를 낮춰 산성 환경을 유지하여 유해균의 정착을 막고 영양분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부티르산은 장내 세균이 만드는 가장 중요한 대사 물질입니다. 초산, 프로피온산과 함께 짧은 사슬 지방산으로 분류되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가장 많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티르산은 다양한 기작을 통해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고 부티르산의 생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의 점막의 손상과 염증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또한 대장세포의 주요한 에너지원이고 식이섬유 섭취로 부티르산의 생산을 증가시키면 대장에서의 암의 발생을 낮출 가능성이 있는 등 매우 중요한 대사산물입니다. 장내의 마이크로바이옴이 불균형하면 주요 미생물 수가 줄어들고 유해균이 늘어나며 유해균의 생물막을 구성하는 단백질은 장내 면역세포를 자극하여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유도합니다. 또한 유해균이 생성하는 독소는 장내 상피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주요 장내 세균이 감소하여 유발된 장내 불균형은 장내 염증을 유발하고 장 점막층을 악화시키고 장 점막층의 약화가 지속되면 장 누수 증후군이 발생됩니다. 그 결과 혈관을 통해 장내 미생물과 염증 유도 물질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고 이러한 전이는 폐혈증을 비롯하여 대사질환, 뇌질환, 간질환, 자가면역질환,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과 식이섬유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2016년 셀에 보고되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식이섬유소와 장내 미생물균총 그리고 장내 점막 장벽 간의 기능적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장에서 병원체에 대한 1차 방어 역할을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식이섬유소를 적게 섭취하면 식이섬유소를 먹이로 이용하는 장내 미생물종이 줄어들고 이어서 식이섬유 분해물질을 이용하는 미생물종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결과로 장내 점막을 분해하는 미생물종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장내 점막 장벽이 무너지게 되어 병원균들이 쉽게 침입할 수 있어서 장 건강이 악화됩니다. 장관은 음식물의 소화, 흡수, 배설이라는 기본적인 기능 이외에 장관 점막이 관내 미생물이나 이들의 부산물, 항원, 독소 등의 혈류로의 유입을 차단하는 방어벽으로서 면역학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몸의 면역체계 중 최전선에서 1차 방어벽의 역할을 하는 장관 점막 세포는 단일 세포층으로 일정한 세포 사이의 간극을 유지하다가 어떠한 간극이나 손상이 가해지면 이 세포 사이의 친밀 결합이 약해지면서 세포 사이 틈으로 여러 물질들이 왕복할 수 있는 소위 투과성이 증가된 상황이 초래되게 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총괄하여 새는장 증후군, 즉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새는장 증후군은 장관 점막세포의 결합이 약해지면서 틈이 생기고 이 틈으로 세균의 부산물, 소화 안 된 음식물 등이 혈류로 유입되면 우리 몸의 대식세포에서 인지하여 각종 염증 반응 및 면역 반응을 초래하여 여러 질환을 야기시키고 기존의 질환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새는장 증후군은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데요. 복부에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한 느낌, 복통을 느끼거나 변비가 있거나 묽은변 설사를 하는 경우, 특정 음식에 알러지나 섭취 후 컨디션이 나빠지는 경우, 비염이나 천식, 그리고 피부에 잦은 염증 반응 항목 중에 2가지에서 3가지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새는장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새는장 증후군을 일으키는 흔한 원인으로는 진통제로 쓰이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제를 오래 쓴 경우, 지나치게 자극적인 음식물의 섭취나 특정 음식물에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 알코올의 과량 복용, 다발성 외상, 급 만성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나 만성적인 장관의 세균, 기생충 등의 감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새는장 증후군으로 유발될 수 있는 질환으로 심혈관계 질환, 피부 질환, 염증성 질환 등 다양한 질환을 야기시키고 기존의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장관 방어 기능이 저하되었다고 생각되면 원인으로 생각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대개는 세심한 병력에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즉, 진통제나 항생제의 복용,
과다한 알코올의 섭취, 지나친 편식, 자극적이고 과민한 음식물 섭취,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의 원인을 파악하여 제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 적당한 운동, 식습관의 변화, 소화제 복용 및 종합 비타민과 항산화제의 복용도 추천될 수 있습니다. 즉, 장관의 기능 중 방어능을 보존하고 손상된 방어능을 복구하는 것은 증가된 장 투과성을 감소시켜 장관 내독소 혈증을 억제시키고 각종 질환에서 공통적인 기전인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내 환경 보호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매일 먹어야 하는 식품입니다. 식품 선택에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애완동물에게 사료를 주듯이 장내 미생물에게도 먹이를 주어야 장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내 미생물에게 먹이 역할을 하는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유용한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어 장내 상주 유익균의 증식을 도와주고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줍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 정착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안전하고 안정적인 방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은 식생활 환경과 함께 변화합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은 현대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이며 최근 연구를 통해 장내 미생물은 우리 몸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